경인매일, 반월신문, 서부뉴스, 안산신문, 우먼앤피플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총선 안산 단원갑 지역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후보님과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거캠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토론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합동 토론회는 오늘 4월 13일 개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후보자에게는 홍보를, 유권자에게는 정보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지켜갈 올바른 정치인을 구분하고자 지역 언론사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에 대해 후보와 유권자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할 언론 매체가 주민 밀착형 신문인 지역 언론이라는 점에 대해 엄숙한 책임감으로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해주신 후보님들께선 본 토론회의 취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분초를 아껴야 할 후보님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홍보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발언은 공동 주최하는 5개사의 신문 지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본 토론회의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 82조에 의해 의거 진행됩니다. 질문 요지에 벗어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분간의 답변 시간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초 전 사회자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허위 과장된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후보자 및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 고영인 후보 나오셨습니다. 국민의당 단원갑 지역 김기환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무소속 단원갑 지역 이영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김명희 후보는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본 토론회의 불참자는 미리 참석 여부를 확인한 만큼 보도 누락에 대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에는 서부뉴스 김균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산신문 하학명 대표님 자리하였습니다. 우먼앤피플 최필렬 대표님 자리하였습니다. 반월신문 김태창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경인매일 정치부 기자 윤성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그럼 2016 총선 안산 단원갑 지역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6 안산 국회의원 총선거 단원갑구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사회자가 말씀드렸지만은 본 토론회는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선거인 만큼 서로 경계하고 청문회 형태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장점을 잘 알리는 그런 계기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안산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주간은 안산언론발전협회 화학명 회장님, 그리고 우먼앤피플 최필렬 대표님, 그리고 반월신문 홍유로 회장님, 그리고 저 서부뉴스와 경인매일 김균식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녹음 녹화되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여러분의 장점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주의사항에 따라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후보자 신상 발언에 대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4.13 지난 선거 이후에도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엄정한 그런 입법 비완을 뽑는 이만큼 지역신문의 주체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편의상 우리 무소속 이영근 후보님부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가 그 다음 질문은 다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님 왔다 갔다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후보자님 인사말과 출마의 변을 인원이 지금 그저께 상록합에서 5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지금 2번 줄어든 관계로 각자의 답변은 질문 시간을 2분에서 3분으로 늘렸습니다. 2분 30초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3분 초과해서는 제가 발언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부터 출마의 변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근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 언론사 대표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달 전 국민의당 후보로 입후보하였습니다만 공천이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기업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곳의 안산과 35년간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월공단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안산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내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실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저희 가진 모든 역량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코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그 국민의당 김기환 우리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김기환입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안산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풀뿌리 생활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내오면서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천이동의 준자치위원회 간사, 그리고 위원장, 안산시의회 4대의 의원, 5대, 6대, 위원장, 부의장, 안산시의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산시의장이라는 직분을 또 가지면서 경기도 시군장협회장, 전국 시군자치구장협회 수석회장을 같이 함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입니다. 저의 명예나 내용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해보면서 함께 키워왔던 김기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생활정치를 통해서 배웠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 한계로 또 느꼈던 부분들을 이번 20대 총선에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가까이 예, 들리. 자치의 분권의 선구자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표심을 가지고 임하게 됐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으면서 시정치를 하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권 양당 구조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4월 13일 날 여러분들께서 선거인문을 통해서 기존 여야를 정리해주고 새로운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김기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13일은 새로운 안산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지와 호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국회의원 후보 고영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었고요. 현재는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겸임 초립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께 준비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저를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정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밥 먹여주느냐 하면서 우리 정치에 대한 냉소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제 실천해서 실현시킨 바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온다는 것들을 몸소 체험해본 이런 경험을 안겨드렸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정치인, 고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과연 정치인이 하나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꿈을 꿀 때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우리 정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가족처럼 보호하는 국민안전복지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위험, 우리가 실업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질병 또는 장애, 주거불안, 노후불안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진짜 보호할 때 그것이 정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인 고용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 시절부터 오랜 세월 여러 다양한 조직 활동 속에서 회장이나 총무를 맡으면서 모든 회원들의 갈등과 30초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시절 76명의 대표로서 소통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의견들을 수렴하고 실현시키는 그래서 역대 가장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후보님께 대해서는 공고물이나 어떤 판에 박힌 미사 의혹보다는 지금 그 동영상 촬영은 반월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이 면면을 진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은 몇 분 안 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5개 신문사가 동시에 발표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진솔된 면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에서 유일한 여성 언론사 대표입니다. 우리 오머니 피플 최필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머니 피플 최필려입니다. 먼저 20대 총선은 후보자만 있고 유권자나 정책은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후보님들께서는 공천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먼저 그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기본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산은 경기도에서 시로 인구수 단위로 보면은 6위에 있고요. 또 구로 단위로 보면은 인구 밀도수가 5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경기도권에서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단원 갑 지구의 지역 현안을 꿰뚫어야 국정에 대해서 잘 임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인구 수와 남녀 그 유권자 수 또는 가장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님이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안산 단원갑의 인구수는 17만 6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지금 14만 2천여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남성 유권자가 7만 6천여 명, 그리고 여성 유권자가 6만 6, 7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고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잘 파악해서 지역 현안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 당원갑, 안산 전체에도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수건 사업은 결국은 반월 시화공단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 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대기업에 비해서 매출 대비 비율이, 일자리 비율이 몇 배 높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고 이 관행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에 있어서 너무 그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 신용도와 또는 국가의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R&D에 있어서도 국가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제 공약에도 넣었는데요. 대기업이 일정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면 이 초과 이익을 일정 정도 공유하는 이런 제도를 법률화해서 중소기업이 그러한 어떤 이익을 같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또 복지 혜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문제는 또 기업의 경영과 이익 상태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30초 남았습니다.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군에는 군사관학교가 있듯이 기술 국립대학교를 안산에 설립 유치해서 유능한 이과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들이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진출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김비영 의원 말씀하시기 잠깐 전에 우리 여기 그 중요한 내빈 한 분 있어서 제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평생을 그 지역 언론에 바치신 나름대로 정말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제 안산 언론발전협회 같은 회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회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환 질문 홍일호 대표님 자리하였습니다. 예, 우리 김기현 후보님, 예, 3분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필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이렇게 국회의원에서의 좀 자격 요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객님 후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우리 단가 유권자들은 약 14만 2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 대비 기준은 작년 말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월 말 기준, 2016년 2월 말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안산시가 30년 됐지 않습니까? 시 수출범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교통의 인프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까지 3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안산이 이렇게 몰라보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장했다는 성장통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 붐이 불고 연립과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렇게 동시에 좀 이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2월 말에 아마 8,000세대가량의 10단지 재건축 관리 처분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다 갈 곳이 없어서 인근 시흥이나 화성 이쪽으로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약 추산컨대 3만여 명이 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빠진 인구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한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성사진을 찍어보러 갔습니다. 안산의 위성사진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토너치 현상이죠.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구도심이 드러나 있는 형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도시개발적 측면이나 도시 계획적 측면을 논하는 게 아니고 안산이 한올시와 산단의 배후도시로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진 정체성, 그 정규식의 3년간에 만들었던 도시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좀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활동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임에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건축이 떠나지 않고 뭔가 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로시와 산단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도시죠. 어떻게 보면 20인 이하 사업자 자체가 80% 이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임금 상승이나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현안 문제인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급적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아놓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되니까. 대원님 말씀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 안 했어요. 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자리 아닙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가급적 규칙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무소속 우리 이영근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치를 처음 하니까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기업에서는 제가 많은 브리핑을 했지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서 그 두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역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두 후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 현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들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원곡 그 재래시장을 방문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제 손을 잡고 너무 IMF 때보다 못하다. 그런 원인을 저는 앞서 김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이 일시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또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더라면은 지역 그 재래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 필요하다고 제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 주택도 그렇지만은 상감 일집 지역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이아몬드 광장 그 주위에 상가 지역에 그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주차 타워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우선 당장 그런 주차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지역 경제 살리겠다는 좋은 말씀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아자동차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1980년도에 이곳에 협력사를 유치하면서 그 당시에 인구가 5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협력사를 이곳 관울공단에 유치하는데 저는 앞장을 섰고요. 품질 지도 관리, 경영 관리를 통해서 30년 넘게 여기를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해본 사람만이,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인력 수급 문제, 자금 조달, 정부 지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공정 거래, 저는 30년 동안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실물 경제를 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공단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서 우먼앤피플 최필렬 우리 대표님의 질문에 각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월신문의 김태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월신문의 편집국장 김태창입니다. 오늘 세 분 후보님들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정당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다른 내용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할 때 우리 후보들은 국회에 입성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월신문의 김태찬 국장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에 특히 무소속 우리 이영건 후보님 상당히 긴장하시면서도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영건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부터 하시죠? 저는 지금 정당 생활을 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당론과 개인이 생각하는 그것을 제가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에 소속이 돼서 이번에 국민의당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그랬을 때를 가정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대해서 엄청난 매스컴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에는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개인의 입법기관은 무시하고 당리당략, 당론에만 의지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입법 개인기관으로서 당론보다는 저 개인의 소신을 앞장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찬 국장님,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충돌했을 때도 같이 질문하셨죠? 그렇죠. 예, 또 후보님께서는 그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가장 근접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무소속 이영건 후보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의당의 김규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 국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의 이익이 우선하겠죠. 개인의 이익이 있을 지역 개인에는 지역의 이익이 반영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지역의 대표적 역할을 하겠지만 그 최종적인 부분에서의 결론들은 아마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우선순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당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당은 2월 1일 날 창당됐어요. 창당돼서 지금 저희들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발전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창의가 꽃피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방 분권 시대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계화 시대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희망 대장경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정강정책 기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저희 정당의 정강정책 기조에서 활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또한 그래야 되고요. 근데 당의 입장과 개인의 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의 입장보다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들이 결국은 당리당략적 측면, 그리고 실은 상층 중심의 이 권력구조로 나오는 통제, 뭐 이런 것들에서 민주주의 컨센서스 과정들이 상당히 죽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안산시 의장을 했던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율하고 실은 만들어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공동의 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되, 그리고 저희 소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의사결정을 나온다면 그것들을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입법이나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반영해내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활동이나 당에서 지금까지는 권력 속에서 상층 중심의 개파 중심의 이런 틀에서 결국은 국민을 소외시하고 몹시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을 우선시 놓고 그러한 정책의 기조 속에서 만들어 나간다면 저의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님. 네. 우선 당론과 개인의 소신이 불일치할 때 어떻겠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어떤 합의된 결론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어떤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서 다수와 소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합의된 결론을 조직의 일원으로서 따르는 것을 저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가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당의 지도부가 당 전체의 이해, 당의 어떤 비전과 달리 그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계파주의가 자신의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무리하게 부당하게 관철시키려고 해서 다른 부분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죠. 주류의 횡포. 이런 경우에는 그 행동이 당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지도부의 요구일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취지의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근데 어지간한 경우는 이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뭐 별로 충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호 연관되시나. 근데 국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국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지역의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핵발전소를 설립한다든지 핵 폐기물을 부지를 설립한다든지. 그래서 이전에 부안과 삼척 이런 데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면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지역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라면 지역의 입장에 서서 단호히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늘신문 김태창 국장님 질문에 나름대로 세 분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인매일 윤성민 정치부 기자 질문 바랍니다. 세 분 안산 단원구를 대표하시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신 어르신 축하드리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20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에만 이미 7만 명의 다문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안산 전체의 10%에 달하는 인구가 되죠. 근데 이분들로 하여금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분들로 하여금 일자리도 참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님들의 인식과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영인 후보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제 다문화 이것이 이제 가장 집중돼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안산. 그 중에 또 안산 중에서도 우리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단원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다문갑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속적인 그 고민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온 이제 중국 교포라든가 또는 이제 고려인, 다양한 문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의 과제는 그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와가지고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에 이 불법 체류가 문제는 있는 거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이것을 색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 문제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도 그들을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좀 등한시하고 낮게 봤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 소통하면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 조금 난데 이제 중도 입국자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퇴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종교계를 중심으로 그 다문화 대안학교도 지금 설립을 좀 준비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또는 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부모님들이 가끔 오는데 이 관광 비자로 오다 보니까 곧 헤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 비자로 그 이민자들의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좀 법률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다문화 특구로 임금을 만들어서 현재 내국인에 대한 예산 보조금만 있는데 10만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3분을 드려도 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회 2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두 분 없다는 이유로 여유 있으시니까 잘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의당 김비한 부분. 예. 실은 제가 지방의원 하면서 중국을 한 달 동안 배낭 연수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변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해사를 연구한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 여성단체 회장님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온 학생들이 연변대 와가지고 교환학생 오는데 이분들이 보통 6개월 정도 있는데 결국은 뭐 얘기하고 가는 게 한쪽 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야 순이야 철수야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달면서 마지막에 공항에서 얘기할 때는 인사 정도 하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쪽의 문화를 적응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겉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날 때 야 저기서 달려가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 배타성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실은 단일민족이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던 상당히 가슴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가 넘는 외국인이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죠.
그런 현실 속에서 아픔이 여러 가지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권의 문제, 그리고 그 임금에 대한 체불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그 교육, 또 보육,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안 문제, 또 문화적 갈등 속에서 나는 생활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좀 다문화의 특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개념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외국에 나면 코리안타운 얘기를 하고 차이나타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70여 개국의 중심인, 그래서 아시안밸리라는 말을 서로 명명해서 이 틀을 좀 조성하자. 그런 틀 속에서 좀 자치의 개념과 그리고 제도의 개념이 같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외국인 주민센터가 지금 사무관 직제이지만 좀 더 나간다면 서기공급 이상으로 이 틀을 좀 만들어서 원곡동에 있어서의 그 외국인 부분들을 다문화 특구간의 아시안밸리를 조성하고 그 내부적인 치안, 안정, 복지,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에 준하는 틀로 좀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입법 활동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공약을 5가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그 공약이 이 다문화인데, 제가 맨 처음에 할 걸 이렇게 나중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국에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두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원곡동에는 저는 자주 갑니다. 그저께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주민들도 낮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제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서화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그 아줌마 화가가 왔어요. 와서 저희 그림을 보고 이런 대화를 통하는데 저한테 사정을 해요. 여기에 안산의 다문화 가정에 자기가 무슨 회장이라 하는데 복지, 취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또 깜짝 놀랐어요. 시나 이런 데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들었는데, 제발 다문화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모여서 대화하고 또 취미 활동하고 하는 공간을 저보고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고 요새도 이제 가끔 연락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그런 인식은 아까 질문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느 경우에 여기에 그 좋지 않은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들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고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문제니까 어느 유권자분이 그래요. 여기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다문화 자꾸 얘기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표가 떨어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문화의 2세들이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들의 갈등의 문제가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시는 시, 또 의원이면 의원 여러 계층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들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실질적인 그 대책을 저는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도 다문화 무슨 그 대책이 있고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혀서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문화의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리라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님 전문성 있는 답변과 또 국민의당의 김대한 의원의 에피소드까지 곁들여가면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 경험담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성민 경인맨 윤성민 정치부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먼 앤 피플 최필열 대표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후보님들의 그 정책이라든가 또 국가 이익이라든가 지역 이익은 하나의 국가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책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경제 혁신, 정치 혁신, 안보, 외교 모든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에 들어가셨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 소원을 충족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안겨주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누군가는 당선이 될 것이고 네. 예, 이제 4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당선됐다고 가정하시고 무소속의 이영돈 후보님부터 아까 늦게 답변하셔서 서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먼저 답변하십시오. 네, 제대로 순서를 짚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한다니까 사람들이 참 웃더라고요. 뜬금없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정치 전문가, 정치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산은 기업 경제 도시입니다. 여기는 예술의 도시도 아닙니다. 정치 도시도 아닙니다. 바로 관우공단을 배우러 간 산업 경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활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관우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를 정치권이 정확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무슨 분야보다도 지역의 공단의 활성화를 저는 추진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25년간 200여 회를 넘게 저는 중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비즈니스와 주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을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는 중국에는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이런 그 공장에 관우공단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많은 그런 고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런 그 전기 오토바이를 저보고 한국에 총판 대리점을 준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중국의 자본과 그런 기술을 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후보님의 답변에 이해를 좀 돕고자 그 질문의 핵심을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에 보죠. 국민의당의 김기환 후보님. 예. 마이크를 켜시고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예. 이 상임위 활동은 제가 입대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행정안전위원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비롯한 전국의 시군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력 지수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국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상당히 이렇게 8대2의 불균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 측면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행정안전이 들어가서 지방재정법 또 그리고 제가 지방의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자체 법권의 내용들이 다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구자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에 아이들 2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안전을 이제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런 아픔들을 기억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영혼이 좀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틀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 공약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한 가지가 신길동 분동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인 후보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의 행정임무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희 의원이 추진했다가 아직 추진 안 됐죠. 이제 끝나고 있는 건데 행정인구를 좀 편입했었을 때 이 분동준이 신길동과 원동이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행정안전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안위를 1차적으로 하고 중복적으로는 운영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원내 부대표 역할을 좀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특위 분야를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 주민소환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반환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좀 통해서 제가 정개특위위원이 된다면 앞장서서 기득권 내려놓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김기환의 소신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있어서 이 특별연맹 활동들은 우리 안산이지 않습니까? 저기 화정동부터 시작해 대부도까지, 그리고 발월동부터 시작해까지, 그리고 발월공단까지 특별히 활동이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서 발월시와 산다는 활성화와 그리고 대부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들을 아우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지식경제위원회나 그리고 산자위, 지금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가요? 이 부분까지 좀 통합해서 정말 1년 단위로 쪼개 쓰면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김기환의 좀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좀 국회에 꼭 보내주셔서 김기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산의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영현 후보님. 네. 네, 저는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상임위를 적어내라고 했을 때 희망하는, 그래서 1번을 제가 보건복지를 적었고요. 2번을 이제 교육과 기술이, 3번을 기획행정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로 잡은 이유는 일반 정치인들에게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원은 많고 소위 이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제가 세운 정치의 목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밝혔듯이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안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초중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현시켰던 경험에서 일정 정도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 그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재난에 대한 안정인데, 사실은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우리가 사회 구조적 불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개념으로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국민안전 복지국가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뭐 복지 예산을 뭐 가서 좀 늘린다, 뭐 지역에 좀 더 따온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삶은 본인이 다 책임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적응이 되면 생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우리가 가족의 이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보호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좀 기본 모델로 하면서 한국적 방식을 결합해서 제가 4년 동안 연구를 했고, 지난번 30초 남았습니다. 신안산 대학에서 그 이론을 제가 1시간 반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에 들어가면 보육, 교육, 취업, 실업, 국민안전, 주거, 그 다음에 노후 보장, 이 문제의 인생 사이클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할 텐데요. 특히 노인연금 30만 원 추진이라든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의 추진에 대한 일정 정도 개선, 이러한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전문성 있고 성의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에 안울신문의 김태창 국장님.
안산신문의 하은경 대표님은 언제 예, 질문을 무단 접차.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을 예로 들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시간 내에 답변해야 되니까 뭐 큰 것이면 하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유가 있으면 뭐 두세 개를 얘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회의원이 되면 시도의원이나 시장과는 달리 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적극적 의지만 가지면. 그래서 대안,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 지역의 현안사항은 이것인데 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늘신문 김태창 국장님께서는 안산 시민을 대표해서 꼭 해나라라는 아주 멋있는 그 주장 같습니다. 그 주문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고영희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혹시 중복 되시더라도 지역이 같으니까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안이나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월시화 공간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뻔한 그런 식상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온 시민이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 정치권이 여야 또 같은 당 내에서도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따로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 그 다음에 저의 기본적인 정치적 어떤 그 특성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원활한 이런 관계를 활용해서 당 내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와 의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여러 현안이 있는데 아까 그 반월 시화공단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좀 몇 가지 더 붙이면 그 우리 주민 생활과 크게 연관되는 게 결국 이제 그 교통, 그 다음에 주차난, 복지 이런 분야들이 지금 굉장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인선이나 또 소사원선, 또 신안산선 이런 기본 전철 노선은 이제 안착이 돼 가고 있고 지금 KTX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30년 남았습니다. 예, 이것을 초지역에 좀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와동이라든가 이 선부동에 보면 이 대중교통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교 평준화 이후에 학교 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체계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있어서도 학교, 공원, 지하를 이용하는 문제, 타워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김규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에 또 대안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이나 제가 안산에서 쭉 활동을 해오면서 서부동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 원곡 본동에서 선부동까지 외국인들이죠. 뭐 중국, 조선족 할 거 없이 중국동포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진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곡 본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부동까지, 또 일부 와동까지 안에 생활권이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잠깐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까 현실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또 많이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다 맞물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단위인데 지역에 실은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의 한계나 또 지금 우리 고영인 뭐 예를 들어서 후보께서도 뭐 한 공당의 지역위원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위원회가 사무실 둘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내용과 이런 정책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근데 기존의 국회의원 단위도 그런 내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지자체나 각 언론기관들, 각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면 이 국회의원 사무실, 또 지역사무실도 지역위원회조차도 합법화시켜내야 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당해내고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이 공단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광역의회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국회 입법활동 이러한 부분의 노력을 정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돈이 있어요 실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것들이 일회용으로 써버리죠. 이런 당의 틀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차하는 문제 그리고 아시아베일 조성 문제 그리고 재건축 이후 재건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공약을 좀 했어요. 이제 안산상이든 지자체든 광역이든 상공회의소든 그리고 노동청이든 그 네트워크를 좀 30초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공간 속에서 인력 창구 틀도 만들어내는 그런 틀을 좀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현안들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라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장 좀 중요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되고 나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따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까 상가 부분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컨텐츠와 축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살만하게 좀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부상권이나 라성, 시민시장, 재래시장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그 지원들 제대로 좀 아낌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해 주시고 예. 저 김기현 후보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질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다음 무소속 이영근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약 5가지 중에 이제 2번째가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번 그 입후보 하면서 사무실을 어디 위치에 하는 것이 가장 유권자에게 눈에 띄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 프라자라 하더군요. 그 주위를 보니까 전부 다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가지고 정말 도시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에도 가봤지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환경은 나아지는데요. 그 가운데 2만여 평의 그 땅을 공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기를 둘 때 두 사람이 두는데 군수가 있습니다. 실은 군수하는 사람이 잘 두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보면 수가 보입니다. 저는 군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그 공원 이름이 다이아몬드 광장이랍니다. 이것을 안산 한류 중심 센터라고 저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요. 여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계신 분들은 안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월급 그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이든지 서울 사람이든지 외부에서 와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를 다이아몬드 광장을 한류 중심 센터로 잘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화장품을 갖다 달라고 난립니다. 화장품 상점이라든지 토속 음식점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들을 한류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 청도에서 배로 오면은 8시간이면 옵니다. 비행기 값의 3분의 1이면 옵니다.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또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런 관광객들을 안산에 유치해야 됩니다. 이제 여당만이 KTX 유치한다는데요. 무소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자연스럽게 유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저 오이도 대부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오면요 오이도 대부도 가면 아주 뒤집어집니다.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중국 관광객들을 잘 유치를 하면은 이 선부동 내지는 안산이 정말 한류 중심의 랜드마크로 저는 세워져서 안산 단원갑이 안산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 아름다운 도시 안산으로 오십시오를 혹시 중국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친구가 많다고 하시는데 분위기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운 지 한 25년 됐어요. 네. 아름다운 도시 안산으로 오십시오라고 어떻습니까? 太美丽的安山城市，那么中国的朋友过来韩国的安山城市。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안산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어를 많이 배워서 안산 관광도시로 메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분 다 원고도 없이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의는 답변에 우리 김태창 방울신문 김 대표님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네, 만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안산신문의 하학명 회장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신문 하학명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당 후보자로 추천된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합동토론에 참석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는 사건, 사고, 환경 등 추락한 지역사회 이미지를 세울 방안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우리 하학명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답변은 저쪽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께서 해주시는데 사실 안산이 중앙 메이저 언론으로부터 걸핏하면 안주거리로 쉽게 오르내렸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국회의원 되실 분으로서 희망자로서 여기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십니다. 2년여 전 안타깝게 이것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도 아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월호의 유가족 내지는 비유가족들도 그 가슴에 먹으는 아직도 남겨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 상처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원고의 학생의 그 교실을 존치 문제도 매스컴을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산이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는 원정보다는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두 후보님이 감히 계십니다만 저는 기존 정치권에 엄중히 묻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존 정당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과연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 보상이 이루어지셨는지, 또한 유가족들과 유가족이 아닌 분들을 잘 보듬고 화합이 되었는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도 아닌 야도 아닌 무소수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안산의 자존심과 이 멍든 가슴을 치유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 전환의 계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산은 말 그대로 편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든지 2년 전에 아픈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무소속이 당선되어서 전국적인 이목에 집중이 된다면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정말 안산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의 핵심이 이미지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근접한 답변. 예, 방안은 무소속이 당선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국민의당의 김규환 후보님 가장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초선이었을 때입니다. 반도시아 산단의 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이주해 오셔가지고 정책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우성했습니다. 못 살겠다고, 냄새 난다고, 쓰러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반도시아 산단은 환경 같은 경우는 원인적 부담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장들도 무슨 소리냐, 빵집에서 빵 냄새 나는 게 뭐가 문제가 나냐, 니네들이 늦게 왔지 않냐 이러면서 상당히 갈등이 초래됐었던 기억이 나습니다. 또 신도시 주민들은
괜히 이 얘기 의지하면 집값 떨어진다 얘기했었습니다.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회의도 국토부, 산단, 환경부, 수자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도 스스로 주민들 조직 만들었죠.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의 안산 신도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ING 과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좋아졌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어렵게 보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전화위복이 리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계기와 발전의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산들 사는 곳이 안산 아닙니까? 이런 자주 섞인 얘기하면서 숫자리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산을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실은 세월호 문제 과정을 통해서도 한 국회의원들이 정말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한 목소리에서 머리를 맞댔는가? 안산의 국회의원 4분이. 혹여 그게 아니라 혹시 이게 우리 당에 정치적으로 정쟁화되어서 뭔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실은 오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정말 제가 앞장서서 같이 함께 다름이지만 지역의 의제, 이미지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접근하고 이 문제 정확하게 해결하고 닿게 한다면 우리 안산 제대로 된다. 그리고 다문화 문제 리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전화위복이고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도시 안산, 세계 속의 안산, 아시아 속의 안산, 그리고 원곡공동 아시아 계기라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의 도약이고 발전이라고 생각.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주시죠.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4번째인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온 것 같아서. 네, 아직 그 2분 질문 더 남았습니다. 그럼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후보님. 네. 일단은 그 이미지가 무엇으로 인해서 추락되느냐. 그럼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방송에 오락내리락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울 시화공단 시화호 등을 통한 악취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다문화 지역에 거기서도 이제 범죄나 또는 뭐 쓰레기 투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슬로마가 되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미지가 좀 형성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회복도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에 다문화를 지금 자연 발생지 이거 우후죽순적으로 식당과 여러 가게들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고 좀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세계 다문화 문화 관광 특구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단 관광 특구가 되려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과 문화가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문화를 여기 와서 고급 문화를 체험하고 또 어학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낮에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응집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세계적인 어떤 야시장 개념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고급 관광 특구로 만들고, 여기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게 해서 서로 존중하게 하면 그런 범죄도 약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도 매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치안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단원경찰서를 지금 관산 중학교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단의 첨단화, 현대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악취 문제는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는 악취를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자체 내부에 그걸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앞으로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런 전반에 대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를 우리가 대부도와 여러 뿐만 아니라 이 아까 얘기한 다문각들 포함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영건 후보님의 뭐 세월호 관련된 문제, 또 무소속이 당선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님의 공단 악취 문제,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고영인 후보님의 그 상권 슬로바 관광으로 대안을 세우자, 세 분들의 성의는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이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토론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습니다. 시간이 1분 1초를 더 하신 데 쓰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예, 한문 회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다음 우리 경인메일의 윤성민 기자 질문입니다. 지금 새 후보님들 모두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영인 후보님 쓰리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김기현 후보님 국회의원답게 아니면 이영근 후보님 정당 심판원처럼 훌륭한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저희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도 가장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사항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영인 후보님이 또 유리한 고지를 잡으셨네요. 예. 자, 부탁합니다. 양쪽에 있으면 좀 바쁘네요. 갑자기. 김기현 후보님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예, 왜 이렇게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반에 그 공약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방활건강 활성화, 주차난, 교통, 복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전반의 공약을 제가 그 민생 공약으로 압축을 시켜서 고영인의 이 고자를 따고 우리 대국민 오락인고 고스톱의 쓰리고를 따서 쓰리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일자리를 늘리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국립기술사관대학교를 설립 유치하겠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국비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고급 기술 연마하고 그래서 이것이 대기업에 못지않는 대우를 받고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거는 물론 거기에 국가의 지원이 따르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또 엄마들이 전일제보다는 그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와동, 선부동 이런 데 들어보면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그러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모든 것들이 정보가 취합되고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곧바로 연결시켜주고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을 다른 지역에서 계속 가져와서 창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두 번째 생활비는 줄이고 결국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생활비를 줄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육료의 요즘 갈등 요인이 계속 많은데 이 보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비로 추진해야 되고요. 나가서는 이제 고교도 초중 의무교육처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또한 등록금 면제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질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삶의 질을 높이고 물론 여기에는 또 다양한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주거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호와 우리 이제 전월세 안정화 문제인데 이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세입자들의 안정을 좀 취해 나가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거나 장사를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걸 우리가 세속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올려도 임대료로 그것이 다 소진되면서 적자를 보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만들어서
이 소유주가 일정한 기준에 맞게 임대료들이 조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률화하는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정확히 3번 채우셨습니다. 자, 지금 3고라고 하셨나요? 네. 이게 무슨 도박판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가다가자 그 뜻이죠. 예. 국민의당의 김규환 후보님. 예. 앞서 이미지 부분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고 예, 어차피 3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건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현상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지역에서의 문제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발전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 공약도 있습니다만 바로시와 산단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정확하게 내놓고 있고 이것도 담아내서 실천한다면 그리고 공공공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부분 저도 저를 통해서 아시안밸리 또 여러 가지 특구 줘서 내가 이틀을 또 이렇게 발전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상가 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 주차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기억 속에 위험이 남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세월호의 아픈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저희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대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 그리고 공사자 우리 하사신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적 합의기구 틀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여기는 뭐 한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발전하는 이러한 틀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함께 먼저 앞장서서 이 틀을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설수수면에서 홍보하고 얘기해야 된다. 실상물이 한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또 좋은 것이고 희망을 또 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현안 문제를 발전의 동력으로 선다는 저는 상당히 큰 정말 안산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안산으로 특사려 반드시 확신하고 저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합의기구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주요 공학과 실천 방안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길동 운동 추진하고 원곡운동은 아시안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서두에 파르시아 3단에 있어서 구조보다는 측면에 있어서 안산 사이언스밸리 ASV라고 얘기해서 한 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를 묶어내서 89블록화 그리고 간섭지로 간사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해아파트 뒤쪽에. 그리고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틀이 좀 R&D 전처 기준을 만들어내면서 대덕단지주만 30초 남았습니다. 만들어내서 구조보다의 정체적인 방향도 좀 잡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한 김기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활성화 그리고 주차난의 문제도 또한 지역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해서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앞장서서 반드시 만들어내서 자기들 로드맵 속에서 우선순위 쪽에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기환의 생각이고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저를 좀 이렇게 뽑아주시면 잘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뽑아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광고입니다. 아이고 뭐 제 잘하는데. 예, 어떻게 하나의 질문에 1타 2피를 치셨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판 만드시고. 예, 다음 우리 무소속의 이영근 후보님, 예, 질문자의 핵심을 잘 파하셔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많은 반을 인터넷 방송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신의이다 보니까 질문 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공약 중에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산학협동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산학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발표합니다. 그것은 지역과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상호 연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그런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온 단원 구민이 가슴에 멍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의 그 보상 문제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아닌 분들의 가슴도 멍이 들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말같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단의 활성화,
이것도 몇 년이 걸립니다. 저는 기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원구에 계신 갑에 계신 유권자분들 중에서 청소년, 청장년, 여성 일자리 지금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해서 저는 여기 바늘공단에 기업체를 한 100여 군데를 제가 직접 압니다. 얼마 전에 아주 큰 기업의 그 사장이 제가 기아했을 때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가보니 가서 좀 물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셨냐고. 지금까지 3, 4년 한 번도 없답니다. 왜요? 높으신 분들이 그런 기업체 가실 일이 없죠.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이제 오실까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지역을 기업체를 다 돌아다니겠습니다. 점퍼를 입고 다 돌아다녀서 지역구에 계신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1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전 취업시킬 자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알선이고 좀 문제가 있으면 알선이 아닙니다. 협조입니다. 협조를 안 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면으로서 여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당장 저는 알선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면은 세월호 측면에서 유가족이 아닌 여기 안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업체가 소유하는 인원의 20%를 할당하는 입법을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5년간 서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양손 서화가입니다. 독특한 후보자로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한국과 중국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북경과 서울에서 서화 교류전을 통한 문화예술로 그 사람들과의 우애 관계를 해서 한중간에 막힌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갈 자신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썩어 빠진 정당 정치, 무소속이 답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천 과정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진정한 제3당은 무소속으로서 전국적인 연대를 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제3당이라는 것을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회의 본질은 화합과 후보자들의 홍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국회의원 임기 48개월 중에 45개월은 잘 못 봤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입성이 되신다면 좀 자주 뵙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고 앞에 계신 분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1시간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비방 없는 건전한 토론이 안산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안산이 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산언론발전협회, 저희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안산언론발전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하한명 회장님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당부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그동안 형평성을 어긋난다라고 해서 왠지 억울한 표정을 지고 계셨던 우리 그 국민의당의 김기한 후보님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 규정이 어긋났나요? 아닙니다. 먼저 말씀, 시간 3분 제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갑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윤관 우리 대표님의 사회 그리고 갑언론사 대표님들 이렇게 좋은 말씀 경청하면서 즐겁게 좀 이렇게 또 소신껏 이렇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탁 그건 아니고요. 후보자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친소관계로 그리고 힘 있는 여당에게 견제하는 야당에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은 지금까지만 20년도 그렇게 왔죠. 지역발전에서 여당 후보에게
한 표 주고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 야당한테 주고 이게 우리의 정치사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또 그 속에는 또 들어가 보면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 없습니다. 실은 그 속에는 어떠한 지역들의 갈등과 이념적 갈등, 패권, 기득권, 이익들, 자기들만의 이익, 이것들의 전제 속에 둘러있는 1번, 2번의 저는 표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역에 공범을 배포됐습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과연 후보자들 자격이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재산 상태부터 시작해서 과연 검증 처음부터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약, 혹시나 상대방을 또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과연 내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지로 누르고 네거티브하고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분들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국민과 안사심이 없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정확한 공범을 놓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제 저희들 그제 한빛방송 토론회, 주간 선거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지만 그 속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낮추고 해치고 뭔가 부족한 측면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세우려는 이런 네거티브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치는 3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정치 속에 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안산시민이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새롭게 시작한 두 달의 달입니다. 사랑 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믿고 국민을 이해하고 그런 정당 됐습니다. 거대 양당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상당히 야당을 여당을 바뀌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체제로 또 여당도 돼보겠습니다. 그게 국민의당 역할입니다. 3번 되는 날 4월 13일 선거혁명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저 김기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 고영현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이시죠? 네, 예.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산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더 나아가서 혐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과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가장 혹독한 대가는 우리보다도 못한 그런 정치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가 자선책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정치는 균형과 견제 이러한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심각합니다. 여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거대 공룡 여당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사나 공천 또는 국회 무시 이런 거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이 굉장한 오만과 독선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신독재로 개헌까지 가능한 이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을 저지시키고 균형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성도 해야 되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에 또 한 축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많은 우려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거대 여당 공룡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주시고 그 개헌 저지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고영인 그동안 준비한 국민안전복지국가 이러한 준비된 이념과 실천 전략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생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30초 날리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아니요, 저 무소속의 우리 이영근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소속이니까 제일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동명상가에서 제가 열변을 토했던 내용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정당 정치의 초보자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특히 안산 단원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여기 개인적으로는 다 존경하는 후보님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다 썩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국민의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은 현역 의원 18명 중에 1명을 빼고는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신인은 공천할 때 2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김기환 후보님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새 정치가 아닙니다. 야권 분열 다 똑같습니다. 예, 누가 야권을 분열시켰습니까? 예, 신상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주민들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정치 연대 이런 것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야당이 망하면 확실하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대선에서 표를 준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인생 철학입니다. 저는 65년을 살면서 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정치는 안 했지만은 인생 경험이 바로 정치 철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지역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 이념보다도 안산은 말씀드렸듯이 경제 기업의 도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공간을 활성시키는데 실질적인 저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한류 중심센터를 개발을 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외국 사람들이 돈을 풀물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차한 그런 공약은 너무 부실한 공약은 아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약 장정 그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4.13 총선거 8일 남았습니다. 한 표를 더 바라는 후보자들의 속타는 마음과 또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선거 전날, 투표 전날 받을 수 있는 공보물 밖에 없습니다. 중앙언론, 지방언론이 여러분들을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지역 언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 최하위의 경기도 안산 투표율을 높이고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경기도 안산 시민들이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안산 언론발전대표 하홍민 회장님, 그리고 반월신문의 홍유로 회장님, 그리고 김태창 편집국장님, 그리고 오머니 피플의 최필렬 대표님. 하나 둘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웃으세요. 조금만.